바닥핵 그러면 베이잘 강글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바닥핵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베이잘 강글리아, 강글리온 그러면 핵인데, 핵 중에서 중추신경계에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으면 이거는 누클레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글리아,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신경절은 말초신경계 쪽에서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으면 강글리온,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누클레우스, 강글리온, 신경절, 핵 이렇게 분간하자라고 약속을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먼저 베이잘 강글리아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명명을 한 사람들을 존중을 해서 그냥 베이잘 강글리아, 바닥핵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 책에서는 베이잘 강글리아가 아니라 베이잘 누클레우스라고 쓴 책들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 어쨌든 뇌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핵이라고 부릅니다. 뇌 안에 뇌 바닥 쪽에서 파묻혀 있는 핵, 바닥핵이라고 하고, 운동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뇌에서 뇌 바닥핵 쪽을 그냥 뇌 안쪽에 파묻혀 있는 거를 투명하게 그려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약간 파란색 계열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이거는 시상이라고 하고, 시상이랑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시상도 양쪽에 하나씩 있고 바닥핵도 시상 바깥쪽으로 해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네 바닥 쪽에 있는 신경핵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양쪽에 하나씩 시상 양쪽 그리고 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닥핵의 주요 기능은 되뇌 겉질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뇌 겉질로부터 굉장히 많은 입력을 받아서 다시 처리한 다음에 되뇌 겉질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 조절에 있어서 되뇌 겉질이 움직임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바닥핵을 통해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회로예요. 어쨌든 되뇌 겉질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핵이 망가진, 손상된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바닥핵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적절한 동작, 우리가 움직일 때 바닥핵에서 가장 올바르고 최적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데, 바닥핵이 손상되게 되면 그런 식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떨어집니다. 운동 감소증이 일어납니다.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동작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 내가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운동 프로그램들이 바닥핵 쪽으로 들어옵니다.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 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선택을 하지 않게 억제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바닥핵이 손상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억제를 못하게 되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불수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의지랑 관계없는 동작들이 마구마구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바닥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되뇌가 목표가나 계획한 가장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되뇌가 운동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바닥핵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를 움직이면 제일 좋겠나 물어보면 바닥핵이 그거를 잘 골라서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핵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닥회계에서는 운동 회로를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대뇌 거칠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대뇌 거칠로 움직임 정보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운동 회로가 있고, 두 번째 회로 중에 하나는 인지 회로가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과 관련된 회로가 있고, 세 번째 회로는 감정 회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동 회로이기 때문에 주로 운동에 대한 회로를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인지 회로와 감정 회로도 있다. 그래서 바닥핵 회로가 망가진 사람들은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인지적으로 지적 능력이 퇴화되는 것도 있고요. 감정 장애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는 운동 회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운동 회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바닥핵은 적절한 동작을 선택해서 되뇌 거칠의 운동 영역으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뇌 거칠에서 운동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되뇌 거칠에서 움직여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그 신경으로는 거칠 척수로라고 합니다. 이거를 피라미드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피라미드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칠 척수로가 작동을 하게 되면 몸통 또는 팔다리 움직임에 대한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바닥핵이라고 하는 거는 거칠 척수로의 명령이 딱 전달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프로그램이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칠 척수로와 관련된 어떠한 내부 회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내부 회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옆에 그림처럼 바닥핵이 요렇게 있으면 바닥핵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보니까는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보여지는 것만 다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가 콘택트 렌즈처럼 생겼다 해서 렌즈핵이라고 하고, 렌즈핵에서부터 쭉 길다랗게 이어지는 거 뒤로 이거를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꼬리핵, 카우드웨츠 누클레우스라고 하고, 맨 끄트머리에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이거를 아몬드처럼 생겼다 해서 편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꼬리에 렌즈의 옆에서 커다랗게 담벼락처럼 길다랗게 평평하게 있는 핵들이 있는데 여기서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어쨌든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같은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바닥핵 그러면 꼬리핵, 렌즈핵, 편도체 이거는 세 개가 다 이어져 있고, 그 바깥쪽 둘러싸고 담장까지 해서 해부학적으로 이게 바닥핵이다. 이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생긴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분간을 한 겁니다. 해부학적인 바닥핵이다. 이렇게 분간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바닥핵을 뚝 떨구고 보니까 요렇게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마치 겉에서 보니까 콘택트 렌즈처럼 생겼다 해서 렌티폼 누클레우스, 렌즈핵 요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쭉 렌즈핵으로부터 요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꼬리핵,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 꼬리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꼬리핵이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휘감으면서 길다랗게 돼 있었고, 요 부분을 꼬리액의 머리, 이 부분을 꼬리액의 몸통, 이 부분을 꼬리액의 꼬리,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렌즈처럼 생긴 렌즈핵이 있고, 그리고 꼬리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꼽트머리에 보면 아까 편도체라고 하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구조적으로 꼬리액의 제일 끄트머리에 붙어 있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능이 그 바닥핵 기능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기능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사실 바닥핵에서 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편도체는 이거는 그냥 감정 중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레계통, 둘레계통의 일부로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떨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생긴 모양대로 렌지액이 있고 꼬리액이 있는 거고요. 아니 겉에서 볼 때 보니까 렌지액, 꼬리액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렌지액이 한 겹이 아니에요. 안쪽 겹이 있고 바깥쪽 겹이 있습니다. 안쪽 겹을 우리는 창백핵이라고 부르고 바깥쪽 겹을 우리는 조가비액, 조개 껍데기처럼 생겼다 해서 조가비액, 푸타민, 창백핵, 글로부스 팔리도스 이렇게 부릅니다. 생긴 모양대로 하면 렌지액, 꼬리액 이렇게 부르지만 렌지액은 또 두 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가비액, 창백핵.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거는 바닥핵의 기능을 기전을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요렇게 이름이 좀 헷갈려요. 요렇게도 이름 붙이고 저렇게도 이름 붙이고. 자 이름이 헷갈리게 되면 뒷부분에서 계속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따로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바로 이름에 대한 거를 익히세요. 렌지핵이랑 꼬리핵으로 되어 있고 렌지핵은 조가비핵이랑 창백핵으로 되어 있다. 자 조가비핵은 그냥 조개 껍데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조가비핵. 창백핵은 왜 창백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이름에는 다 유래가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핵이기 때문에 잘라보면 거무디티한 회색질로 보여집니다.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회색질로 보여지는데 회색질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거무디티하게 보여야 되는데 창백핵은 덜 거무디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백하다 그래서 창백핵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렌즈핵이랑 꼬리핵으로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냥 보기에도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를 합쳐서 줄무늬, 체, 콜퍼스, 스티리아툼. 스티리아툼은 줄무늬란 뜻이고요. 콜퍼스가 이게 바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무늬, 체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줄무늬 채 그러면 꼬리액이랑 렌지액을 같이 붙여서 줄무늬 채 이렇게 부릅니다. 콜퍼스 스티리아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니까 안쪽에 빨간 게 있지요. 이거는 C상입니다. 그래서 바닥핵은 C상과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중간에 틈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라고 꼭 알길 바랍니다. 이거는 수평절단한 겁니다. 수평절단한 거고 이거는 이마절단한 거예요. 이마절단. 자 보니까 자르고 보니까 요렇게 요만큼이 요게 바닥핵이에요. 바닥핵. 그리고 되게 바닥핵이 렌지핵이 이렇게 있고 꼬리핵이 요렇게 있고 맨 끝머리에 여기 편도체가 붙어 있죠. 요렇게 붙어 있는데 요렇게 자른 거예요, 지금. 요렇게 자른 거예요, 요렇게. 자르고 보니까 이쪽에 잘려져 있고 여기 잘려져 있고 여기가 잘려져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뒷부분에 꼬리에게 꼬리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렇게 잘렸기 때문에 절단면이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단면을 보고 꼬리액이 뒤쪽에 또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르다 보니까 절단면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요게 요렇게가 렌즈핵이 되는데 렌즈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까만 부위가 있고 여기 덜 까만 부위가 있겠죠. 요 까만 부위를 우리는 조개 껍데기처럼 생겼다 해서 조가비 핵, 푸타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안쪽에는 덜 까맣다 해서 창백핵 이렇게 분가를 했습니다. 글로부스 팔리도스라고 이렇게 분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서 보니까 바닥핵은 분명히 시상, 시상이랑 마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시상, 시상이랑 바닥핵이랑 마주 보고 있어요. 중간에 요렇게 백색질 틈이 이렇게 있지요. 여기를 우리는 인터널 캡슐, 인터널 캡슐이라고 해서 안쪽 주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백색질이에요. 백색질.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는 신경 섬유들이 여기를 들락날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질 척수로 같은 경우는 되뇌 겉질에서부터 척수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기 인터널 캡슐, 속 섬유막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되뇌 겉질로 가는 모든 신경 섬유들은 다 시상을 거쳐서 갑니다. 쭉 올라가서 시상을 거쳐서 다시 여기 인터널 캡슐로 해서 되뇌 겉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감각이든 운동이든 속 섬유막 인터널 캡슐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적 좁은 틈새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하면 되뇌 겉질에서 쫙 정보가 처리된 것들이 인터널 캡슐을 통해서 쭉 척수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또는 척수에서 올라온 정보가 인터널 캡슐을 통해서 되뇌 겉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보니까 지금 렌즈핵, 꼬리핵으로 나눠지고 렌즈핵, 꼬리핵으로 나눠졌고 렌즈핵은 조가비핵이 있었고 창백핵이 있었습니다. 창백핵은 덜 회색질이기 때문에 창백핵 이렇게 불렀는데 자, 보니까 여기 꼬리핵, 꼬리핵이랑 조가비핵을 보니까 색깔이 똑같아요. 색깔이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태생은 한 덩어리였어요. 색깔도 똑같고 태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원래는 태어날 때는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벌어져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중간에 여기 중간에 있는 하얀색 부분 여기가 속 섬유막이라고 했지요. 운동이든 감각이든 신경 섬유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텐데 아기 때는 몸 사이즈가 되게 작았죠. 작았기 때문에 꼬리액이랑 조가비액이 살짝 이렇게 딱 접혀져 이렇게 딱 한 덩어리처럼 보였는데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하면서 사람 몸이 커지면서 신경 섬유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감각 섬유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운동 섬유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속 섬유막이 커지면서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액과 조가비액이 살짝 벌어지면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조가비액 그리고 꼬리액 얘네들은 한 덩어리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액이랑 조가비액을 합쳐서 그냥 이거를 줄무늬라고 합니다. 아까 줄무늬 체에서 채, 콜퍼스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스트리아툼, 줄무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창백핵 이거는 글로부스 팔리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백핵만 따로 떨어져서 이거는 팔리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스트리아툼, 팔리둠 이렇게 줄무늬, 창백 이렇게 따로 분간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되뇌 겉질로부터 바닥핵으로 정보를 받겠죠, 주겠죠. 그러면 바닥핵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정보를 처리해서 밖으로 내는 출력해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조가비액, 꼬리액 얘네들은 줄무늬라고 했잖아요. 줄무늬. 얘네가 입력부가 됩니다. 되뇌 겉질로부터 정보를 받는 부분이 되는 거고 정보를 처리해서 창백으로 주게 되면
창백으로 주게 되면 얘가 되뇌 거치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되뇌 거치에서 요렇게 줄무늬 쪽으로 주게 되면 정보를 처리해서 창백으로 주고 창백은 시상을 거쳐서 다시 되뇌 거치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리아툼 줄무늬가 입력부가 되는 거고 팔리둠 창백이 출력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한 거를 좀 헷갈리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에 대한 것만 잘 분간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바닥의 기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요. 자, 어쨌든 편도체 그리고 담장 이것들은 사실은 크게 바닥의 기능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편도체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는 이거는 감정 중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둘레 계통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담장 클라스트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감각들에 대한 거를 서로 조정해주는,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해부학적으로는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같은 기능을 할 것 같지만 얘네들은 서로 기능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와는 다르게 기능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시상 밑에 섭 살라믹 누클레우스 시상이 양쪽에 두 개가 있으면 정 가운데 있는 거 여기를 시상 하부라고 하고 양쪽에 한 개씩 있는 거를 시상 밑핵이라고 합니다. 기능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뇌 쪽의 흑색질 부분 substantia nigra 이것도 기능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을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기능적인 분류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능적인 바닥핵 펑셔널 베잘 강글리아 또는 베잘 누클레우스 하게 되면 줄무늬체 그래서 렌즈핵, 꼬리핵, 렌즈핵에는 조가비핵 그리고 창백핵이 있었습니다. 이 핵들과 시상 밑핵 그리고 흑색질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적인 바닥핵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할게요. 꼬리핵이 있었고 조가비핵, 창백핵이 있었습니다. 꼬리액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앞쪽 부분을 꼬리액의 머리, 꼬리액의 몸 뒤쪽 부분을 몸통, 맨 뒷부분을 꼬리액의 꼬리 이렇게 분간을 했었어요. 조가비액이랑 창백핵은 겉에서 보기에 콘택트 렌즈처럼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렌즈핵, 렌티폼 누클레우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꼬리액 그리고 렌즈액 합쳐서 줄무늬체 콜퍼스 스트리아툼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액과 조가비액은 색깔도 똑같고 태생도 한 덩어리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줄무늬에서 스트리아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백은 창백, 팔리둠 이렇게 해서 분간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담장, 클라우스트롬, 그리고 편도체, 아미그달로이드 바디 합쳐서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바닥핵, 사실은 기능적으로 관련성은 없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바닥핵으로 분류했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해부학적인 것이 아니라 시상 밑핵과 흑색질을 포함해서 기능적인 바닥핵, 회로를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바닥핵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기본적인 바닥핵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닥핵의 기능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해부학적인 구조, 이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만 되면 기능적인 이해는 되게 쉽습니다. 기본 구조가 여기 겉에서 보기에 렌지핵이라고 했어요. 렌지핵. 렌지핵은 사실은 두 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가비핵이랑 그리고 창백핵이 안쪽에 있었습니다. 바깥쪽에서 볼 때는 우리는 조가비핵을 보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어쨌든 렌지핵 그리고 이렇게 꼬리핵이 있고 맨 끄트머리에 편도체. 이 편도체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 또는 아미그달라 이렇게 똑같이 부릅니다. 이거는 감정의 중추라고 보고 둘레 계통의 하나의 요소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내 쪽에서 정말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멜라닌 색소가 많이 포함돼서 까맣게 보입니다. 까맣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흑색질, substantia nigra 그리고 기능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시상 아래쪽 양쪽에 있는 거, 시상 밑에 이것들이 잘 연결되어져 있고요. 바닥에서 처리된 정보가 전부 다 대뇌 겉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막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시상을 거쳐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줄무늬 체 그러면 콜퍼스 스트리아 툼이라고 얘기를 하고 줄무늬 체 그러면 렌지액, 렌티폼 누클레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꼬리액,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줄무늬 체라고 하고 렌즈액은 조가비액, 푸타민, 창백핵, 글로부스 팔리더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백핵은 두 기업이에 또 그 안쪽 가축 분절이 있다라고까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꼬리액이랑 조가비액 얘랑 얘는 원래 한 덩어리였고 중간에 속섬유막이 성장을 하면서 끼어들어서 서로 다른 것처럼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였고 색깔도 똑같고 기능도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네만 딱 떨궈서 이거를 줄무늬라고 했고 나머지 창백핵은 그냥 창백해서 팔리둠 이렇게 얘기를 따로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조가비핵, 꼬리핵 합쳐서 창백, 줄무늬, 스트리아툼 그리고 창백핵 따로 떨궈서 창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은 이거는 되뇌 그 중간내 쪽에 있는 흑색질이에요. 흑색질. 흑색질을 가만히 보니까 까만 물질이 있고 까만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멜라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흑색질이라고 까맣게 보이는데 흑색질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사실은 반으로 또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엄청 까매요. 새까매요. 그리고 앞부분은 좀 덜 까맣습니다. 요 새까만 부위 여기를 치밀부, 치밀하게 까맣다 해서 팔스 컴팩타, 치밀부라고 하고 덜 까만 부위를 여기를 그물부, 그물부라고 해서 약간 덜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요 치밀부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바닥에 그러면 도파민 얘기는 항상 나와요. 여기 흑색질이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망가지면서 까맣게 덜 까맣게 자꾸 변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까만 물질이 없어집니다. 그런 병을 우리는 파킨슨 병이라고 하고 파킨슨 병에서는 치밀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그러면 상당히 많이 파킨슨 병에 대한 게 언급이 되고 도파민이 반드시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아까 창백은 그냥 다른 핵들에 비해서 덜 회색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백이라고 했는데
여기 흑색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물부는 덜 창백하잖아요. 덜 까맣잖아요. 그래서 이 창백핵과 그물부를 같이 묶어서 사실은 창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